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4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6.3 대선이 끝났는데 모두 안녕하십니까 하고 묻겠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고 의외로 모든 평론가 을치기들이 전망하던 이재명의 50% 넘는 것은 방지했습니다. 국민의 50.5%가 혐오스러운 이재명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나가는 구름이 똥을 쌌더라. 지나가는 구름이 똥을 싸고 지나가는 바람이 똥을 싸버렸더라. 지나가는 구름과 바람은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도 쪼쪽으로 낍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6, 7% 정도 이재명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6, 7% 정도. 많이 이겨야 7%로 저는 봤습니다. 김문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문수. 블랙아웃 기간 이후로 그렇게 봤어요. 그 전에는 김문수가 10% 이상 차이 앉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6월 2일 날 제가 투표율, 득표율 격차 대예측하고 올렸는데, 그것은 전체 중도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하고 막아달라 그런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6, 7% 차이 칠 것 같다고. 그런데 영남, TK, PK 60대가 80% 이상을 투표를 한다면은 김문수가 신성할 수 있다. 또 그 유시민의 망언과 이준석의 망언 때문에 50% 정도의 블랙아웃 기간 전에 지지율을 가졌던 이재명은 3, 4%가 빠질 것이고, 10%대의 지지율을 가졌던 이준석은 역시 3, 4% 빠질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가 40% 정도가 돼 있었는데,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재명, 이준석 합하면 빠지는 걸 합하면 6 내지 8%가 빠지는데, 거기서 2% 정도 제약한 4 내지 6%가 김문수로 가져오면은 김문수가 43, 4%까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60대 TK, PK가 80% 이상 투표를 하고 김문수한테 몰표가 나오면은 이재명을 김문수가 거의 근접하거나 신성을 할 수 있다고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보수 중도가 이재명만은 막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어제 아침까지도 한 6% 내지 7% 지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50%를 넘기지 않고 김문수가 한 44, 5%만 나오면은 우리는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송을 안 드렸어요. 조갑지란 얼치기 늙은이 같이 어제 오후 방송까지도 이재명이가 400만 표 이상으로 이긴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렸어요. 보수가 절망하고 투표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253표, 280만 표 차로 이재명이 이기고, 또 이재명이 49.4%, 김문수가 41.1%, 이준석이 8.3% 나왔죠.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는 8%였습니다. 8%. 제가 6, 7%는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했는데 8% 차이로 졌습니다. 제 예측이 1% 정도가 다 빗나갔습니다. 1% 정도가. 이재명은 한 48% 정도 얻지 않을까. 47, 8%. 김문수는 43, 4%, 44, 5% 정도 얻지 않을까. 또 준석이는 한 7% 정도 얻지 않을까. 저급은 6% 정도 얻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재명은 1% 정도 더 얻었고 제 생각과 달리 직관입니다. 직관.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요. 김문수는 2, 3% 덜 얻었고 41%고 이준석은 8%서 1%를 더 얻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재명이 49% 얻었고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합해서 역시 49%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세력이 그대로 50대 50으로 공존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견제 세력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는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는 선거였어요. 구조적으로. 첫째, 보수는 자한당 시절부터 너무 망해 있었다. 썩고 뭉거려진 상태다 지금.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3년 동안 국정 파괴를 하고 계엄을 일으키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국힘 내부가 선거를 전체적으로 모든 동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놈이 있었고 한동훈 찌꺼기 친한계가 몇 명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전략 전술과 인원 동원을 국힘에서 못했다. 따라서 이길 수 없는 구도였어요. 이길 수 없는 구도였는데 김문수 혼자만 고군분투했다는 거죠. 거기에 안철수가 붙어가지고 고군분투를 해줬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기 대선에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가도록 해야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유일한 인물이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했는데 막판에 터진 게 뭡니까? 이재명의 도덕성, 가족력, 인간성의 문제였죠. 그래서 김문수가 35% 얻을 것을 41%까지 얻은 겁니다. 인간, 도덕, 가족력에서 김문수가 우월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혐오 세력이 인간성, 그 적은 용량, 짜친 인생에 대해서 국민의 50%는 반대 저항 세력으로 남을 겁니다. 응? 투표 결과를 보면은 질 거는 당연히 했는데 영남이나 60대가 80% 이상을 투표를 하고 그 중에 7, 80%가 김문수를 지지했으면 이긴다 그랬어요. 신성을 할 것이고 건접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영남이 다행히도 80% 건접, 대구 80%, 80점 몇 프로, TK 79점 몇 프로, 뭐 부산도 하여튼 그 정도 78, 9%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세력이 꽤 있었다. 거기서 압승을 못했고 거기서 80% 내지 75%, 80%는 김문수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부울경에서 그 정도 안 나왔죠. 거기서 첫째 실패고 두 번째 60대에 있어서 반타작뿐이 못했어요. 국어TV에 5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60대는 80년 학번으로부터 60대는 65, 6세를 갈라야 한다. 거의 민주화 세력이다. 60대 중반까지가 민주화 세력이고 60대 후반까지가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서 60대에서 이재명한테 몇 프로는 이겼지만은 결국은 60대를 국힘 쪽으로 완전히 못 돌렸던 것도 또 패인이다. 그 과정에서 4050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고 60대도 반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2030은 인구 구조상 표 영향력이 없으며 또 2030 중에서 남자들 일부만 이준석을 지지했고 여성들의 표를 이준석이가 다 이재명한테 줘버렸다. 이준석이가 국힘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준석이는 2030, 4050, 60까지 표심을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에 젓가락 바람 나오면서 그게 현실화됐다. 그러는 거고, 또, 몇 분이죠? 10분이죠. 자, 이재명이가 오전 6시 21분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은 뭐 오늘 내일 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온 60대 이상들은 사람의 인상만 봐도 안다. 그 사람이 말을 보면 안다. 그 용량을 하고 그 진폭을 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세계를 관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국가력과 국민을 위하고 일으킬 건지 그 용량과 깜량을 안다. 이재명은 천박하고 용량이 엄청 적고 세계사적인 정치학적인 그런 폭이 없더라. 따라서 이재명의 시대는 지나가는 구름이 똥을 싼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보수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당권 누가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어느 누가 우리가 보수 우파가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계엄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엄이 일어난다면 계엄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으면 모를까? 계엄 세력이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으면 모를까? 계엄이 실패한 과정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응? 자,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 제가 누누이 몇 달 동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대는 숨도 못 쉴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당장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취임 일성이 남북을 평화롭게 하겠다. 좋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 성장 부흥입니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정 동력이 국가 동력, 산업 동력이 훼손된 나라입니다. 그 이재명이가 돈 풀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정쟁이 있을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동력이 과거와 같이 1929년 전 세계 대공황 같이 뉴딜 정책, 돈 풀어가지고는 공공정책을 돈 풀어가지고는 성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와 기업이 선도하는 국가를 절대 이재명은 못 만들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인 저항은 약 1년 후부터는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며 또 오늘 이재명의 일성으로 민주당과 일성으로 국무총리를 김민석을 시킨다 그러죠. 80년대 운동권 초두 김민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모든 국민이 원했고 모든 언론이 원했던 사회 통합, 국가 통합, 정치 갈등 해결 통합은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그 말을 듣고 이재명의 통합은 물 건너갔고 정쟁만 유발할 것이다. 우파 보수를 싹 잡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좌파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도배질할 것이라는 게 김민석의 총리 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를 목도해야 될 것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들어가면은 국힘 의원들 중에 60% 이상은 걸려 들어갑니다. 당장은 경제, 민심, 투표심 통합이라고 외치겠으나 불과 3, 4개월, 5, 6개월 후면은 이재명이는 우파 보수를 칼을 대면서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구름이 똥을 쌌다. 그 똥은 해롭다. 또 이재명의 시대는 숨도 못 쉬고 불안한 시대가 될 것이다. 공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총평이었습니다. 6.3 대선 결과 총평이었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소멸과 한동훈의 제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